아이고. 응? 아, 여기 떨어졌어. 마이크에서. 떨어졌는데 버릴 수 없어서 붙여놨어. 레벨 1. 레벨 2. 우리 지난번에 4월 달에 할 때는 3번 문제 질문했었거든요. 3번, 4번, 6번. 오늘은 어때? 괜찮은가요? 이번에 풀 때는 잘 되던가요? 정말?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해? 수특 이제 한 두 번째 푸니까 너무 쉬운가 보지? 레벨 3는요? 역시 모의고사를 봐야 돼. 레벨 3도 괜찮고? 추정 갑시다 그럼. 야, 이렇게 막 넘어간다고? 추정? 모르겠어요. 추정은 설명을 좀 하자는데 어때요? 좀 뭐 짧게 얘기를 하고 갑시다. 안에 들어있는 거 꼭지만 빨리 보면 결국 사실은 통계라는 단원에서 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통계적 추정. 뭐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에 드는 멘트가 없네요. 결국 하고 싶은 건 어떤 집단의 평균 점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확률 변수들이 분포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는 건데 뭐 용어들이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얘기하자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일산에 있는 고등학생 전체 평균 점수를 찾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몇 명, 예를 들어서 수리학당에 있는 학생들, 이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일산의 평균 점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거라고. 그죠? 아니면 여러분이 만났던 예제들 보시면 이런 거죠.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전부 다 검사를 해서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내서 그 중에 불량률을 가지고 전체 불량률 몇 개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걸 추측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통계적 추정이니까 사실은 이 앞에서 했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고 이런 거 사실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실생활에서 조금 더 유용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용어로 나오는 건 그런 거죠. 전체를 다 조사하려면 전체에 해당하는 집단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다 평균 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추출해서 표본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건 일종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건 그 부분집합 내에서 평균도 내보고 표준 편차도 찾아보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전체 집단,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보겠다인데 헷갈리니까 용어를 다시 보고 가자면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고 이건 진짜 전체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평균,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평균이라고 했지만 이제 표본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평균은 모평균이라고 얘기하고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집단에서의 분산과 모집단에서의 표준편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우리 보통 모평균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모분산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고요. 모표준편차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모집단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하나의 표본, 하나의 부분집합, 수리학당이라는 부분집합 안에서 보면 얘도 얘 나름대로의 평균, 여러분만의 평균이 있고 여러분만의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팔아.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표본 평균은 수리학당의 평균 점수. 이걸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X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표본 분사는 이렇게 보통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6명짜리 가지고 표본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여러분 점수 6개 더해서 6으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인 거고요. 여러분 점수들 가지고 분산 찾으면 표본 분산이고 루트 씌우면 표본 표준 편차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책에서 나오는 걸로 별로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면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인데 이 표본 분산은 모분산이랑 찾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분산의 정의 뭐였다고? 지은아?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차들을 다 찾아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고 총 개수로 나눈 거. 그게 모분산이었다면 표본 분산은 여러분 6명이잖아요. 6명에 해당하는 편차들을 다 찾아서 그걸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6으로 안 나누고 5로 나눕니다. 그죠? 분모에 들어간 숫자가 1 작거든요. 되게 좀 무책임해 보이지만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X반은 이거 표본 평균이니까 그냥 우리 알다시피 표본 안에 들어있는 확률수 다 더한 다음에 그냥 n으로 나누면 되는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은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거든요. 이게 참고해 보시면 표본 분산의 정의에서 표본 평균을 정의할 때와 달리 n이 아닌 n-1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래요. 왜 n-2 들어가면 줄어드는지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그냥 줄어든대요. 결국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면 완전히 똑같을 리는 없지만 얘에 좀 더 가깝더라 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랑 둘이 꼭 같으리란 보장이 없고요. 이거랑 이거는 꼭 같으리란 보장은 없는데 이걸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면 얘랑 가깝더라 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렇대. 그러네 하시면 되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이용해서 다시 또 평균 내고 표준 편차 이런 거 찾아내죠. 그래서 책에서는 표본 평균의 평균 복부도 안 되니? 아우 팔 아파. 균의 분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표본이라는 건 하나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고요. 부분집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 여러분의 평균 점수 있죠? 그게 이제 x바 1이라고 보면 203호에 있는 6명 잡아가지고 그 6명으로 평균을 딱 내. 그럼 우리랑 좀 다르겠죠? 어쨌든 거기도 표본 평균이란 것이 있고 204호도 6명 잡아내가지고 6명 평균 점수 내면 걔도 표본 평균이란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한 3개의 표본 평균들은 서로 값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운 좋으면 같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부분집합들을 만들어서 즉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평균 점수들을 잡아내시면 이게 또 벌써 자는 거야. 야 지금 보여? 8분 50초 했어. 야!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찾아내서 찾아보면 걔네들은 서로 다 다른 값일 텐데 걔네들을 이용해서 다시 평균을 내보자는 거예요. 걔네들 사이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래서 얘를 써보자면 x바가 여러 개 있는 거고 그 여러 개의 x바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보자라는 말이고 그 여러 개의 x바들 사이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얘는 어찌 생겼다고? 이건 모분산인 모평균인 m과 똑같더라 그 얘기하는 거고 얘는 모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눈 거와 같더라 라는 거고 얘는 뭐 루트 씌울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지. 그죠? 이것도 왜 n으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되게 면밀하게 설명해 주진 않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기억하기로는 줄어드는구나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죠. 뭐 줄어드는 걸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분산이라는 건 편차를 제곱하는 거야. 그리고 평균 내는 거라고. 편차라는 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니 그 얘기인데, 그죠? 어쨌든 6명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여러분의 점수는 평균 점수에 가까운 녀석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점수 가지고 얘기가 좀 그러면 무슨 키나 몸무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한 명 한 명을 가지고 키를 재보면 뭐 2m도 있을 거고 150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6명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내가 2m인 사람 6명을 고르지 않으면 2m라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아요. 150인 사람 6명을 데리고 평균을 내지 않으면 150이라는 극단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다고. 어쨌든 6명은 무작위로 뽑으면 그 안에는 2m도 있고 150도 있을 수 있지만 걔네들을 가지고 평균 낼 거니까 평균값 근처의 데이터들만 아무래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야. 표본 평균들 자체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미 평균을 한번 거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가운데 많이 몰려있는 데이터들일 거고,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분산 내보면 모분산에 비해서 극단적인 데이터들이 적기 때문에 줄어들 거다. 얼만큼? 표본의 크기만큼. 왜 하필 n으로 나누는지는 몰라도 돼요. 나도 몰라. 이건 궁금하시면 알아서 저 서점 가서 찾아보시고요. 통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줄어드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쓰다 보면 많이 쓰게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하도 많이 쓰게 돼서 이제 그냥 거의 외워지다시피 하는 덩어리거든요. 추정할 때 결국 이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하시고, 제가 팔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쭉쭉쭉 썼는데 굳이 이렇게 쭉 다 쓴 이유는 이 멘트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본 평균이라는 거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표본 평균은 정말로 평균값이죠. 여러분의 평균값. 표본 평균의 평균에서 얘 말은 물론 표본 입장에서 보면 평균값인데 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데이터예요.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여러 개 전수조사할 수 없고 모집단을 직접 다 조사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표본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점수로 일산지역의 평균 점수를 대충 어느 정도겠구나 추측을 해보자면, 예측을 해보자면 결국 하나의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대충 어느 정도 안에 들어있을까 이걸 보겠다는 건데, 물론 여러 표본 평균을 여러 개 찾으면 여러 개 찾아서 다시 평균 내면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표본 평균을 여러 개 찾으면 안 되나 싶겠지만, 표본 평균을 여러 개 찾겠다는 건 결국 모집단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어쨌든.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말은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잘 넣어두도록 하시고, 책에 있는 거 다시 좀 보면, 모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뭐 얘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면 되고,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면 모평균,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 찾으면 모분산에 비해서 표본의 크기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 얘는 그냥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건 6번을 가기 위한 일인데, 5번에 보시면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이런 거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거꾸로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모평균이 궁금해. 일산 전체 평균 점수가 궁금해. 근데 실제로는 있어요. 모평균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몰라서 조사를 하고 싶은 거지. 존재하긴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주어져 있다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역시나 이렇게 생겨먹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나름대로 평균 찾으면 m이고, 얘네들 나름대로 분산 찾아보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균 점수가 6명짜리 여러분의 평균 점수가 모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정규분포 가지고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확률 찾는 거랑 정규분포 확률 찾는 거랑 똑같이 결국 Z를 바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되고, 찾는 거 어디 없을까? 좀 일반화된 식은 없네요. 요거 가지고 그냥 계산해 보면 이런 거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모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이란 녀석은 표본 평균의 평균 자체는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m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렇게 바뀐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정규포 곡선 그려보면 x바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우리의 평균 점수가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정규분포 찾는 거랑 똑같이 찾을 거라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z 찾는 거지. 여기는 0 될 거고 뭐 이것의 값을 뭐라고 할까? x 바 1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것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표준 편차 이걸로 z값 찾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평균 찾아보시면 되더라 그런 소리고요. 이거 자체는 정규분포 할 때랑 똑같았고 그냥 얘를 이렇게 바꾸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추정이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은 표본 평균 하나로 모평균이 어디 있는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예를 들면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여기를 m이라고 보고 양쪽으로 요만큼씩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95%가 되는 경우 이 넓이가 0.95가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고 저 넓이가 0.95가 되는 경우라는 건 요건 x바, 요거는 z 여기는 0 요것에 해당하는 거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0.475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0.475에 해당하는 z의 값은 1.96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찾은 표본 평균 값 자체가 표준 편차분의 편차가 1.96 이하라면 그건 여기서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m에서부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표준 편차 1.96배 이게 요것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거하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m에서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양쪽으로 벌려서 딱 칸막이를 쳐보면 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95%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거는 정규분포 확률 찾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m하고 x바의 위치를 서로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왼쪽에 있는 요 녀석만 가지고 이거 오른쪽으로 넘길 거고요. 그러면 m이 가운데 m을 놔두고 x바에다 요거 더한 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생각해보면 이번엔 m을 놔두고 x바에다 얘를 뺀 게 되는데 그래서 m이랑 x바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얘는 x바에다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거고 얘는 x바에다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고 이거랑 이거랑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냥 주인공만 바꾼 건데 그럼 이것도 만약에 확률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의 확률은 얼마가 될 거란 이야기냐면 95%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써놓고 확률이 95%다라고 하지 않고 신뢰도가 95%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신뢰도라는 건 확률이랑 완전히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숫자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도 95%짜리의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찾는 것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데 하필이면 용어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위에 있는 식을 먼저 보시면 말했지만 M은 세상에 정해져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고 M은 정해져 있다고 내가 몰라서 그렇고 M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그마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고 루트 N은 내가 정하기 나름인 거지 크기를 몇 개짜리인 표본을 만들 거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이 X바는 내가 시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내가 봐서 물론 임의로 한다고 치지만 좀 이렇게 공부 잘하게 생긴 애들만 망창 뽑으면 표본 평균 높게 나올 거고 막 이러면 표본 평균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X바라는 건 어떻게 시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행에 따라서 실제로 요 구간 안에 있는 X바가 나올 수도 있고 이 구간 밖에 있는 X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맞지. 내가 뽑은 녀석이 이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95%인 게 맞다고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X바를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다고. 거기에서 요만큼 딱 벌렸을 때 이 안에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X바에서 딱 벌렸을 때 이 안엔 평균이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얘는 숫자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건 확률이라기보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우리 수능 특강에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갖다 써보자면 여기에 M이 있고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만큼 벌려서 이렇게 칸막이가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지나가는 애들 붙잡아가지고 X바를 찾았어. 그러면 이런 값 나올 수 있어요. 어쩌면 이런 값도 나올 수 있고 2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값도 나올 수 있어요. 밖에 있는 값도 나올 수 있다고. 꼭 이 안에 들어있는 값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잖아. 95%의 확률로 요 안에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거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이 밑에 있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찾아놓은 이 X바들 가지고 똑같은 간격만큼 팔을 벌려서 구간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을 때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인 M이 들어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들어있죠. 얘도 이렇게 팔을 벌려보면 이 안에 모평균 들어있어요. 얘는 이렇게 팔을 벌려보면 모평균 들어있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내가 찾은 표본 평균에서 팔을 딱 벌렸을 때 이 안에 모평균이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신뢰도 95%라는 건 네가 20번 정도 했으면 한 번 정도는 모평균이 빠져나갈 수 있어. 19번은 그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그 20번 하면 그 중에 19번 정도 믿을 수 있어. 그 소리라고요. 이해죠? 이건 정해져 있는 숫자지 내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받아들이기론 신뢰도나 확률이나 계산하는 거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다 라는 거고요. 이 식에서 하나만 더 중요한 거 얘기하고 가자면 그래서 얘는 내가 시행해서 찾으면 되죠. 뭐 6명이면 6명, 10명이면 10명 찾으면 되고요. 이거는 한 번에 시행해서 나온 표본 평균이니까. 여기 N은 이건 크기죠, 크기. 표본의 크기. 이 크기도 내가 정하기 나름이죠. 10개짜리 하든 20개짜리 하든 뭐 3개짜리 하든 그건 내 마음이고요. 이 앞에 1.96이라는 숫자는 제가 아까 95%라는 확률 가지고 계산한 게 1.96인데 이건 신뢰도하고 관련 있는 거죠. 보통은 알파벳으로는 K 가지고 많이 쓰는데 신뢰도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지게 되어 있고 참고로 신뢰도가 커지면 숫자는 점점 커지게 되죠. 뭐 완전히 비례하는 건 아니고 Z값이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신뢰도, 확률에 해당하는 Z의 값이고요. 여기 있는 시그마는 이거 뭐냐면 모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합쳐져서 누가 된 거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X바 하나 찾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벌리면 이 안에 m이 있느냐 없느냐 95% 정도 믿을 수 있어. 그 소리가 되는데 이 식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야. 결국 이 식에서 하고 싶은 건 뭐였다고? 이거 얼마인지 찾는 거라고요. 이거. 모평균이 얼마인지 추정하는 거예요. 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추정을 하는 건데 어이없게도 여기 모표준 편차가 있거든요. 이 식을 완성하려면 모표준 편차가 있어야 돼요. 표준 편차 뭐야? 지은아. 그래.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분산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뭐였죠?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 거야.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를 찾으려면 평균을 알아야 돼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찾으려면 얘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몰라서 만든 식에 얘가 껴있으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책에서는 모평균은 모르겠고 모표준 편차가 얼마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건 니네 문제 풀라고 나온 거고 실제로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요 자리에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모표준 편차를 당연히 몰라.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x바에서 k라고 쓸게요. 이제 k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못 쓰고 s를 갖다 써요. 이 s 어디서 온 거냐면 아까 표본 표준 편차에서 끌고 온 거예요. 표본 표준 편차는 아까 뭐 얘기했냐면 표본 분산 구할 때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눈다고 했거든요. n-1로 나누는 이유는 뭐였냐면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어야 모 분산과 더 가까운 값을 갖는다 그랬다고. 표본 분산의 경우엔 n 아니라 n-1로 나누어야 모 분산이랑 같대. 굳이 모 분산이랑 같아야 될 이유는 뭐야? 표본은 표본 나름대로 분산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분산과 비슷한 값을 갖게 하려고 n-1로 나눴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표본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써야 하기 때문에 n이 아니라 n-1로 나눈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보충 설명 같은 걸로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 모표준 편차도 나오고 표본 표준 편차도 나와서 둘 중에 뭘 써야 할지 여러분이 고민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모표준 편차가 나왔으니까 산수해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표본 표준 편차만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표본 표준 편차 갖다 끼워 넣어서 쓰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되겠죠. 그래? 이 K값은 1.96, 2.58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뭐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긴 하지만 가끔 근사값으로 뭐 문제에서 다른 값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우리 왜 좀 생뚱맞지만 로그 2가 0.3010인 거 알지만 문제에 따라서 0.3이라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굳이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문제 나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겼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뭐 그거 외에 실내 구간의 길이라던가 실내도랑 표본의 크기 사이의 관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 식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실내도가 높아지면 K 값이 커질 거고 K 값이 커진다는 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이야기고 실내 구간이 길어지면 M이 들어있는 경우도 더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실내도가 무작정 계속 커지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정확도라는 표현은 책에 없긴 합니다만 이해를 해보자면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죠? 뭐 일산 평균 점수는 50점에서 100점 사이야. 그럼 그건 뭐야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맞든 틀리든 70점에서 72점 사이야 이러면 굉장히 정밀한 추측이 되는 거죠. 물론 믿을만 하진 못하지. 너무 작으니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맞다면 대단히 정밀한 건데 뭐 40점에서 100점 사이야 그러면 맞는 얘기긴 하겠지만 그 무슨 의미야 그게.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나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에
적당히 믿을만하면서 적당히 정밀한 그 정도의 신뢰도가 95%나 99%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책에 많이 나와 있고요.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를 유지한 채로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표준 편차 자체가 줄어들죠. n이 커지면 표준 편차가 줄어들어. 그럼 벌릴 수 있는 간격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믿을 만한 정도는 유지되면서 정확성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n이 커지고 커지면. 그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하면 그것도 이제 좀 불확실한 불명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지. n의 크기가 적당히 커져야 신뢰도도 유지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정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뒤에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신뢰도도 키우고 표본의 크기도 키우고 그러면 어떻게 다니? 뭐 두 번 할 건데 뭐 크기가 누구는 몇 배고 누구는 몇 배고 신뢰도가 어쩌고 뭐 이런 문제들 나오는 거라고요. 다 이 식에서부터 출발한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추정의 식에서 보시면 요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Z라는 게 표준 편차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95%라는 확률을 찾아보면 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여기서 주인공을 가운데다가 M을 남기자는 이야기예요. M을 남겨서 만들어내면 이렇게 생긴 확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우리 확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신뢰도라고 부른다고. 확률이나 신뢰도나 같은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요 그림이 제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문제로 가보죠. 레벨 1부터. 할 건 없으면 레벨 2는요. 레벨 2 우리 지난번에 4월에 풀 때는 마지막 문제 하나 질문했었네요. 앞에 다른 건 어떻습니까? 응? 안 했지 너. 또 우리 집에도 황금송아지 또 데려와야 돼? 황금송아지 하미가 다 먹어버렸어. 레벨 3는요? 2번. 지난번에 2번하고 3번 했었어요. 2번 보러 가죠. 모집단 확률 변수 x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대요.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이건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모평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죠? 모평균이 4 이하냐 그거 물어보는 건데 얘는 계산을 해보면 A랑 B랑 둘이 더한 게 4분의 3이잖아요.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평균을 생각해보면 2 곱하기 4분의 1이랑 4 곱하기 A랑 6 곱하기 B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기억반에서 원하는 건 평균이 아무리 커져도 4보다 작으냐거든요. 그럼 얘가 평균값이 커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언제냐면 A가 빵이고 B가 4분의 3일 때인 거지. 그죠? A가 빵이고 B가 4분의 3일 때. 그때가 평균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 값들을 대입을 좀 해보면 2분의 1이랑 4분의 3, 2분의 얼마냐? 4분의 3에 6 곱하면 얼마죠? 9? 2분의 9?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4분의 3인 경우라면 이때는 5라는 평균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평균의 최소값을 한번 또 찾아보면 반대로 얘가 4분의 3이고 얘가 0인 경우 그때는 언제냐면 2분의 1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6, 7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2분의 7에서 5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4 이하냐는 땡인데 그래서 거짓이고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긴 있거든요.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거야. A는 얘가 4분의 1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이상이고 4분의 3 사이예요. 그래서 둘이 더한 게 4분의 3이니까 B라는 것도 4분의 3에서 0 사이에 들어있어요. 거꾸로 집어넣어 보시면 되고 B 자리에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3 집어넣으면 A에 관한 1차 부등식 될 거잖아요. A에 관한 1차식 될 거잖아요. A의 범위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2분의 7과 5라고 나올 거라고. 어느 상황에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될 건지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아이고. 얘는 니은번 n이 3이면 이라고 되어 있고 깜짝이야. n이 3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어보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식을 이렇게 다 했을까요? 근데 n이 3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찾으란 이야기고, 그래서 분산 자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소리 하는 거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A, B에 관한 식으로 좀 나타내 보면 뭐 A를 살리는 게 좀 마음이 왠지 편하겠죠? B 자리에 요거 집어넣어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얘도 찾긴 찾을 거예요.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4A 더하기 6에다가 4분의 3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2분의 1하고 요거 아까 얼마였죠? 그 5 빼기 2A 이렇게 생긴 게 평균이고요. 얘도 찾아야죠. 그래야 분산 찾으니까 제곱의 평균은 2의 제곱에다가 4분의 1, 4의 제곱에다가 A, 6의 제곱에다가 B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거는 1이고 요거는 16A, 요거는 27 마이너스 36A. 와우. 그러니까 28 마이너스 20A 이렇게 생긴 게 제곱의 평균이네요. 좀 자리가 없을까요? 여기로 올게요. 분산 찾아보면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28 마이너스 20A에서 평균의 제곱 5 마이너스 2A의 제곱을 뺀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고, 이거 최대값이 1인지 물어보네요. A의 범위는 0에서 4분의 3 사이. 계속 계산해보면 제곱은 얘밖에 없죠. 마이너스 4A 제곱. 1차식은 여기 마이너스 20A, 여기서 20 마이너스 플러스 20A 사라지네요. 그죠? 상수항은 28, 25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A라는 녀석은 0에서 4분의 3 사이이기 때문에 최대값으로 3을 가질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Vx는 3 이하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분산에다가 3분의 1 한 거니까 얘는 1 이하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어디 왜 째려봐. 누구? 어디가 문제야?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디귿번 n이 2이고 a가 4분의 1 이하이면 x바가 4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 이하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니은하고 디귿이 다른 건 뭐냐면, 기억이랑 니은은 결국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거나 다시 분산 찾는 거니까 모집단에 나와 있는 데이터, 모평균이랑 모표준 편차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면, 얘는 x바 자체가 어쩌니 저쩌니를 얘기하는 중이거든요. 얘는 손으로 좀 찾으셔야죠. n이 2라는 건 크기가 2라는 거고요. 특별히 언급 없으니까 얘는 보고 추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 뽑고 보고 다시 하나 뽑고, x바가 4 이하라는 건, x바라는 건 표본의 평균이죠. 한 번에 시행해서 나올 수 있는 평균 값들. 제일 작으면 2도 되고요. 그 다음은 3도 되고요. 4도 되죠. 5도 되고요. 6까지 됩니다. 이거 두 개 나오면 2고, 이거 두 개 나오면 3이죠. 이거 두 개 나오면 4예요. 이거 둘이 나와도 4예요. 이거 둘이 나오면 5고, 이거 둘이 나오면 6입니다.
그래서 x바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은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근데 지금 얘는 x바가 4 이하일 확률 물어봤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물어보는 거라고. 중간중간은 없어요. 2, 3, 4니까 그냥 표 완성하시면 되는데 5하고 6 찾는 게 좀 편하겠죠. 이거 다 찾는 것보다. 그래서 얘는 x바가 5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니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산수를 한번 해보자면 요거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말했지만 이게 얘도 필요 없죠. 표본 평균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표본 평균이라는 거 이 각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 이상일 확률이라는 건 x바가 5일 확률이랑 x바가 6일 확률 두 개를 더 해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x바가 5라는 건 5가 되는 경우는 언제라고? 이거 하나 나오는 경우라고요. 그죠? 그럼 4가 한 번 나오고 6이 한 번 나올 확률 그거 찾아보면 두 번 중에 한 번 골라서 한 번은 4가 나오고요. 한 번은 6이 나옵니다. 6이 나온다고요? 6이 나온다고요. 이게 x바가 5일 확률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번 이거 나오고 한 번 이거 나올 건데 4, 6, 6, 4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되고요. x바가 6이라는 건 둘 다 6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거고 a가 4분의 1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a에 관한 식으로 다 고쳐야겠죠? b 자리에 4분의 3 마이너스 a 집어넣어서 보시면 a제곱은 여기서 마이너스 2a제곱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1차항은 여기서 2분의 3a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a 사라지고요. 상수항은 여기서 16분의 9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 a는 당연히 0 이상 4분의 1 이하. 그럼 이 녀석은 축의 위치가 0이기 때문에 0일 때가 최대값일 거고요. 4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6분의 9라는 건 최대값으로 16분의 9를 가질 거고요. 최소값으로 4분의 1 집어넣으시면 16분의 1에서 16분의 9 할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의 값을 갖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이 2분의 1에 등호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a가 4분의 1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2분의 1을 빼냐 더하냐 여기에 2분의 1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2분의 1 들어가도 딱 2분의 1이면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인 거잖아. 둘 다 2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상 16분의 9 이하니까 반대의 경우 이 녀석의 경우엔 2분의 1보다 더 작을 거다.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디귿도 참이 되겠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참 녀석일 것 같고요. 삼 번은요. 그만 좀! 커피 마셔 빨리. 레벨 3의 3번은 괜찮은가 봐요. 지난번에 질문했던 문제인데. 해서 넘어가고 그 마지막에 보시면 나름 다른 책은 잘 없는데 확통은 이렇게 정리도 돼 있고 그래요. 여기 수능 특강 맨 뒤에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상하게 정석에도 보시면 이상하게 그 확통은 확률을 막 정리돼 있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